안녕하세요. 블리볼입니다. 오늘은 그 센트럴 디비전에 대해서 전반기 결산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야 센트럴 디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다음 것도 아마 좀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센트럴 디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은 좀 빠르게 주요한 스탯들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시카고 불스입니다. 총 59경기 중에 26승 33패를 거뒀고요. 홈에서는 16승 13패, 원정에서는 10승 20패, 동부 11위, 전체 24위의 기록을 냈습니다. 시카고 불스. 최근에는 뭐 패트릭 베벌리 영입 이후에 괜찮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득점은 113.1점, 전체 21위고요. 필드골은 6위네요.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건 뭐냐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112.0으로 7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시카고 불스는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수비력도 약하다고 봤었는데 디펜시브 레이팅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서 놀랐습니다. 네. 리바운드 17위, 3점슛 17위, 네, 대부분 중위권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격 지표에서 낮고 아무래도 주전 1번 선수가 없다 보니까 어시스트 개수라든지 오펜시브 레이팅, 뭐 득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공격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워 보이고요. 네, 홈에서는 평균보다는 높은 득점을 하고 있고 114.3점. 네, 필드골 49.4%. 필드골 순위가 굉장히 좋죠. 뭐 잭라빈이나 부세비치, 더마드로자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뭐 미드레인지라든지 뭐 슈팅 성공률이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필드골 성공률은 굉장히 좋고요. 홈에서는 3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37.8% 12 기록이고요. 네, 오펜시브 레이팅은 그대로 낮고 디펜시브 레이팅도 110.4로 일단 뭐 전체 12 내용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전반기 결산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게 시카고 불스의 디펜시브 레이팅이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되게 놀랐고요. 네, 어웨이에서는 득점이 111.9점으로 평균보다 떨어지고요. 필드골은 그대로 뭐 47.9%, 47, 89로 왔다 갔다 하네요. 괜찮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점슛은 34%, 리바운드 42개, 뭐 어시스트 개수는 계속 낮아요. 네, 홈에서는 높은데 평균과 어웨이에서는 어시스트 개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오펜시브 레이팅이 좀 낮은 게 사실 계속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잭라빈, 더마드로잔, 부세비치를 가지고도 오펜시브 레이팅이 사실은 굉장히 하위권이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워 보이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인상적입니다. 높은 편이죠. 네, 주요 선수는 더마드로잔, 첫 번째는 더마드로잔입니다. 59경기 중에 54경기를 소화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이 36분입니다. 뭐 사실 진짜 많이 뛰고 있죠. 네, 평균 득점은 25점, 필드골 50%,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 게임 장인이죠. 리바운드 4.6개, 어시스트 5.1개, 턴오버 2.2개, 3점슛이 30%인 건 좀 아쉽지만 뭐 승리 기여도는 6.0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두 번째 선수는 잭라빈입니다. 수비는 약하지만 공격력만큼은 믿고 쓰죠. 네, 59경기 중에 56경기 사실은 굉장히 좀 튼튼한 편이고요. 35.9분을 소화하고 있고요. 평균 득점은 24.1점, 네, 필드골 46.9%, 3점슛이 37.3%, 그래도 미들 슈터입니다. 네, 리바운드 4.9개, 어시스트 4.0개, 턴오버 2.6개, 승리 기여도 4.0이고요. 수비가 좀 약한 게 제일 아쉬운 선수입니다. 네, 다음으로 니콜라 부세비치, 센터 선수 59경기 중에 59경기 전 경기를 출전했고 평균 득점은 17.8점, 필드골 51%, 3점슛도 35% 가까이 넣어줄 수 있고요. 리바운드 11.5개, 어시스트 3.3개, 턴오버 1.7개입니다. 이 선수도 수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격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로서는 빅3고 론조볼 선수만 있었으면 진짜 시카고가 재밌는 경기를 했을 텐데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네 번째는 아유도스입니다. 가드 선수고요. 59경기 중에 57경기를 뛰었는데 루키 선수입니다. 네, 애초에 잘하는 걸 기대하기가 사실 좀 어렵죠. 네, 평균 득점은 9.3점, 필드골 49.4%, 3점슛 31%. 이건 좀 아쉽습니다. 가드 선수고 그래도 주전 1번을 대타로라도 맡았었는데 3점슛이 31%좀 아쉽고요. 리바운드 3.1개, 어시스트 2.8개, 턴오버 1.4개. 네, 마진은 마이너스 1.8이고요. 다섯 번째는 패트릭 윌리엄스입니다. 4번, 주전 4번이죠. 포워드, 59경기 중 59경기. 많이 뛰었고요. 출전 시간이 30분이 안 됩니다. 네, 평균 득점 10점, 10점은 좀 아쉽거든요. 네, 3점슛 40%로 뭐 1.4개씩 넣어주는 건 사실 굉장히 좋지만 득점이 10점 정도인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애틀란타의 디안드레 헌터 정도로 넣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선수의 득점도 사실 좀 아쉽죠. 리바운드 4.4개, 어시스트 1.3개, 턴오버 1.3개, 턴오버가 너무 많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고란 드라기치입니다. 현재는 웨이브돼서 시카고에는 없죠. 패트릭 베벌리가 들어오면서 뭐 현재는 좀 밀려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거는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전반적으로 공격력이 좀 약하고 이번에 패트릭 베벌리가 들어오면서도 패트릭 베벌리가 공격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뭐 수비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컬 리더로서 어느 정도 팀의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이제 더마드로잔이라든지 잭 라빈이 수비보다는 좀 더 공격 쪽에 치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선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뭐 하반기, 후반기에 시카고 불스는 뭐 조금 더 전보다는 기대가 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61경기 중에 38승 23패 굉장히 좋은 승률을 올렸고요. 홈에서는 25승 6패, 원정에서는 13승 17패. 홈과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좀 갭이 크죠. 동부 4위, 전체 6위. 네, 득점은 111.8점. 굉장히 좀 굉장히는 아니지만 낮은 편이고요. 필드골 성공률 2위, 네, 3점슛 2위. 리바운드 41.9개. 리바운드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네, 어시스트 24.9개. 뭐 미첼이랑 갈랜드라고 하는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 개수 높고요. 턴오버 13.9개. 벤치 생산력은 중위권 정도지만 주전 생산력은 뭐 굉장히 상위권 성적입니다. 네. 홈 기록을 놓고 보겠습니다. 득점은 113.6점. 확실히 이제 홈 성적이 득점이 좋죠. 네. 하지만 전체 22위 기록. 이 팀도 지금 이제 뭐 디펜시브 레이팅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팀이죠.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이죠. 평균 디펜시브 레이팅이 109고 홈 디펜시브 레이팅이 107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대신 이제 오펜시브 레이팅, 그러니까 공격은 살짝 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거지 무지하게 약한 편은 아닙니다. 네, 리바운드 41.5개, 어시스트 25.3개, TS 수치가 60% 이상이거든요. 뭐 TS 수치가 60% 이상인 건 팀 평균 TS 수치가 60% 이상인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웨이에서는 득점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홈과 어웨이 득점이 거의 4점 정도 차이가 나고, 뭐 필드골은 48.2% 그대로 좋고요. 3점 슛도 35.7%, 네, 리바운드 42.3개. 디펜시브 레이팅이 안 좋아진다는 게 좀 단점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웨이 성적치고는 전체 4위 기록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오펜스를 하는 팀이고요. 수비가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네, TS 수치가 58%로 떨어지고요. 자, 주요 선수 스탯을 보겠습니다. 도노반 미첼 가드 선수고요. 61경기 중에 50경기만 출전을 하고 있고 35.4분을 평균적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27.2점, 필드골 47.9%, 3점슛 38.9%,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4.8개, 턴오버 2.7개. 턴오버를 2개까지만 줄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승리 기여도 6.8에 TS 수치도 61%, 마진은 플러스 4.9. 도노반 미첼은 네, 뭐 70점 경기도 한번 했으니까요. 엄청난 선수입니다. 완전 올스타 레벨이죠, 이제는. 네, 두 번째는 다리우스 갈랜드입니다. 가드 선수. 19년 드래프트 됐고요. 61경기 중에 51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35.1분의 평균 출전 시간을 가지고 있고, 평균 득점 21.9점, 필드골 46.8%, 네, 3점슛 41.1%, 3점슛 굉장히 좋네요. 리바운드 2.6개, 어시스트 7.9개, 턴오버 2.9개. 턴오버를 좀 아무래도 좀 더 줄이긴 해야겠죠. 근데 어시스트 비중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플레이메이킹 굉장히 좋지만, 뭐, 수비가 약하고요. 그리고 기복이 좀 있습니다. 잘할 때는 진짜 잘하지만, 못할 때는 진짜 좀 아쉽거든요. 네, 승리기여도 6점이고요. 마진은 플러스 5.6. 하지만, 도노반 미첼이 뭐 스코어러 형이라면, 다리우스 갈랜드는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에 반드시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에반 모블리입니다. 센터 선수. 지금은 주전 4번을 보고 있죠. 네, 자레 델런이 5번이고요. 61경기 중에 59경기 뛰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4.1분. 평균 득점은 16점, 필드골 55%로 던지고 있고, 3점슛이 22%. 이건 좀 많이 아쉽고요. 리바운드 8.8개,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2.0개가 정말 아쉽네요. 네, 뭐 간결한 플레이. 이 선수는 클리브랜드에서 제가 예전에 뭐 정확하게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사에서는 에반 모블리를 미러키의 야니스처럼 키우길 원한다고 클리브랜드는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니스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야니스처럼 키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형제 중에 한 명도 클리브랜드가 막 데려오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비슷하게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올 시즌에 좀 아쉬운 건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데 공격에서 이 선수도 한 번씩 기복을 좀 보인다는 점? 뭐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승리 기여도가 굉장히 좋죠. 클리브랜드의 주전 3명 전부 다 승리 기여도가 6.0 이상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상위권 팀 빅3답습니다. 네, 네 번째는 자레드 앨런입니다. 센터 선수고요. 키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 능력이 좋은 빅맨이고요. 61경기 중에 54경기 33.2분을 소화하고 있고 평균 득점은 14.8점, 필드골 65.4%, 3점 슛은 없고 리바운드 9.9개씩,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5개. 여기도 뭐 턴오버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승리 기여도 7.7, 뭐 굉장히 높네요. 네, 전체 8이고요. 근데 자레들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긴 합니다. 클리브랜드가 시즌 초중반 정도에 자레들런이 아무튼 한 좀 없었는데 한 대여섯 경기 없었는데 그 경기 다 졌을걸요? 네, 자레들런 없으니까 진짜 뭐 인사이드 수비나 뭐 여러 가지가 진짜 엉망진창이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필요한 선수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작 오코로. 시즌 초반에는 뭐 라마 스티븐스도 뭐 주전으로 쓰고 아이작 오코로도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이제 뭐 주전으로 완전 자리매김한 것 같고요. 네, 가드 선수 20년 드래프트고요. 61경기 중에 전부를 뛰고 있고 출전 시간은 21분입니다. 평균 득점 6.3점, 필드골 49%, 리바운드 2.6개, 3점슛 35.5%로 1.8개씩 넣어주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득점은 낮지만 마진은 플러스고 뭐 승리 기여도도 3.2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벤치. 네, 벤치 에이스입니다. 캐리스 로버트. 네, 가드 선수고요. 61경기 중에 55경기를 소화했고 출전 시간은 30분입니다. 평균 득점 11.6점, 필드골 41%, 3점슛 36%,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4.0개, 턴오버 1.6개. 어시스트랑 턴오버 비중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득점력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득점이 한 13점, 14점. 뭐 사실은 15점까지 됐으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득점력이 생각보다 낮아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댈러스의 팀 하더웨이 주니어와 뭐 바꾼다 만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자리를 지켰고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건 좀 아쉬워 보이고요. 후반기에는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는 올 시즌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지만 벤치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고 리키 루비오 선수가 돌아오면서 벤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하고 르버트가 득점에서만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준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복을 좀 줄여주면 주전들이 오늘 경기도 오늘 경기지만 최근 들어서 클리브랜드가 썩 좋지 못하거든요. 네, 기복만 좀 줄여준다면 도노반 미첼 선수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의 기복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득점에 좀 더 많이 가담해준다면 클리브랜드도 플레이오프 때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입니다. 네, 59경기 중에 15승 44패를 하고 있는 탱킹 팀이고요. 네, 8승 21패, 그리고 홈에서는 8승 21패, 원정에서는 7승 23패. 네, 무지하게 졌네요. 동부 15위, 전체 28입니다. 평균 득점은 112.3점, 네, 필드골 45%, 3점슛 35%, 리바운드 42개. 어느 거 하나 지금 중위권 성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탱킹 팀들은 저는 어느 거 하나 정도는 장점으로 보여줄 만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3점 슛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저건 사실 보얀 보다노비치나 뭐 사딕 베이나 알렉 박스 같은 선수들이고 뭐 지금 제이든 아이비나 킬리언 헤이스 또는 뭐 제일런 주로 아이지아 스튜어트 다 잘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 뚜렷하게 조금 뭐 보여주는 수치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디트로이트 경기 좋아합니다. 네. 벤치 생산력은 17위, 주전 생산력이 진짜 좋지 못하네요. 29위. 케이디 커닝햄 선수만 내년에 좀 건강하게 돌아오면 디트로이트는 괜찮아 보입니다. 킬리언 헤이스가 땜빵 가드로 나쁘지 않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아쉽죠. 네. 홈에서는 평균 득점 114.2점이고요. 필드골 46%, 3점슛 35%,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24개, 뭐 오페이시브 레이팅, 디페이시브 레이팅, 넷레이팅 마이너스고요. TS 수치 57, 네, 페이스는 100이고요. 네, 어웨이에서는 득점 110점, 그리고 필드골 44%, 3점슛 35%, 그래도 3점슛이 35%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건 정말 다행이네요. 리바운드 41개, 어시스트 21개,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뭐 넷 레이팅 마이너스 크고요.
디트로이트는 이번에 이제 제임스 와이즈먼이 5번 제일런 주런이랑 아이자이 스튜어트 빠질 때 5번으로 좀 쓰면서 뭐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뭐 물론 이 팀이 탱킹 팀이고 뭐 주전 1번 빠져 있고 뭐 주전 4, 5번도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돌아오고 드웨인 케이시 감독이 잘 조립한다면 그래도 좀 재밌는 농구를 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에 뭐 보얀 보고더노비치까지 트레이드를 해서 좀 픽을 좀 받아왔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아무튼 베테랑 한 명은 필요하니까. 네. 주요 선수 스탯에 보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뭐 필드골 보얀 보더러비치 필드골 저게 좀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보얀 보더러비치 포워드고요. 59경기 중에 56경기 소화하고 있고 32.0분 뛰고 있습니다. 평균 득점은 21.4점. 네, 평균 필드골 성공률은 46% 정도인 것 같네요. 3점슛 40% 2.4개씩 넣어줍니다. 아, 굉장히 좋은 3점 슈터입니다. 유타에 있을 때 보얀 보더러비치, 조 잉글스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3점 슈터로 활약을 했었고 보얀 보더러비치도 현재까지는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3점 슈터고요. 리바운드 3.7개,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2.3개, 마진은 마이너스 5.9, TS 수치는 63.1입니다. TS 수치가 진짜 높네요. 네, 두 번째는 제이든 아이비,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네, 가드 포지션, 올 시즌 이제 드래프터고요. 네, 일단 루키 선수, 네, 59경기 중에 55경기 소화하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은 30분입니다. 평균 득점 15점, 필드골 42%, 3점슛 33%, 뭐, 리바운드 3.9개, 어시스트 4.7개, 턴오버 2.8개. 아, 네, 턴오버가 좀 많죠. 턴오버만 좀 줄여준다면 괜찮아 보이고, 이 선수도 뭐, 2번 슈팅 가든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플레이 메이킹보다는 스코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유투가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투까지만 좀 고쳐서 내년에 괜찮은 스코어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마진은 마이너스 7.7. 세 번째는 킬리안 헤이스입니다. 케이드 커닝햄이 시즌 아웃 당하면서 땜빵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처음에는 진짜 처음 한 대여섯 경기는 정말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적인 아무튼 플레이 메이킹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평균 득점 9.5점, 뭐 필드골 36%, 3점 슛이 30%밖에 안 되네요. 엄청 안 좋네요. 네, 리바운드 2.7개, 어시스트 5.9개, 턴오버 2.0개.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충분히 벤치 핸들러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마이너스 5.5입니다. 네, 네 번째는 제일런 듀런 주전 센터입니다. 네, 59경기 중에 51경기 출전 시간은 25분 뛰고 있고요. 득점은 8.5점, 필드골 64.5%, 3점슛은 던질 줄 모르고 리바운드 8.7개. 뭐 나머지는 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턴오버가 어시스트보다 많은 거는 좀 많이 아쉽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지아 스튜어트. 저는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디트로이트 같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터프하고 네, 뭐 파이팅 넘치는 선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에 좀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그냥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팀 색깔에 맞는 선수 같습니다. 59경기 중에 48경기 생각보다 튼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평균 출전 시간은 28.3분, 득점은 11.3점, 필드골 44%, 3점 슛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좋아 보이고요. 성공률만 좀 올린다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8.1개, 어시스트 턴오버는 1.4개 동일하고요. 마진은 마이너스 4.5입니다. 빅맨 치고 TS 수치가 낮죠. 네, 뭐 인사이드보다는 외곽에서 좀 공을 던지기 때문에 TS 수치가 좀 낮은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알렉 박스입니다. 네, 벤치에서 핸들러 또는 스코어러 역할을 해주고 있죠. 사딕 베이가 나가고 뭐 현재는 알렉 박스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벤치에서는. 네, 득점은 12.8점, 필드골 44%, 3점슛 42% 좋고요. 네, 리바운드 3.0개,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1개. 근데 어시스트랑 턴오버 비중이 어시스트가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한 3.5개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어시스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네, TS 수치는 그래도 60% 좋고요. 마진은 마이너스 0점입니다. 그러니까 빅맨이 아니고 슈터들이 TS 수치가 60%가 넘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슈터입니다. 알렉 박스도 지금 60%가 넘고요. 지금 보얀 보거다노비치도 빅맨 포지션이 아닌데 63%잖아요.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슈터들입니다. TS 수치 높으면. 네, 뭐 이렇게 디트로이트는 추가로 딱히 할 말은 없어서요. 네, 디트로이트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인디애나입니다. 총 60경기 중에 26승 34패를 올렸고 홈에서는 18승 14패, 원정에서는 8승 24패, 동부 12위, 전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득점은 114.5점, 네, 필드골 45%, 3점슛 36%, 리바운드 41개,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5.2개.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15, 넷 레이팅 마이너스 3이고요. 벤치 생산력은 플러스 7.3, 전체 2위, 주전 생산력은 14.6, 전체 28입니다. 벤치는 아무래도 뭐 베네딕트 메서린이나 맥코넬, 뭐 두아르테,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좀 된 것 같고요. 주전 생산력이 떨어지는 건 참 아쉽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저는 리칼라이 감독이 앤드류 네마드 선수를 굳이 주전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벤치 핸들러로 앤드류 네마드 쓰고 베네딕트 메서린 2번으로 스코어로 쓰고, 저는 TJ 맥코넬 선수를 별로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뭐 조커 정도? 네, 그리고 두아르테 선수를 아싸리 주전으로 그냥 써서 수비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앤드류 네마드를 썩히는 게 좀 아쉬워 보이긴 합니다. 네. 아무튼 네, 홈 기록을 보겠습니다. 득점 116.7점, 전체 12위, 필드골 46%, 3점슛 36%,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26개. 어시스트 개수 굉장히 좋죠. 이거는 뭐 버디 힐드,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리스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슈퍼 1옵션이 주전 슈퍼는 아니지만 아무튼 1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턴오버 15개, 오펜시브 레이팅이 디펜시브 레이팅보다 높습니다. 넷 레이팅 그래도 플러스네요. 홈에서는 좋고요. TS는 58, 페이스는 102, 굉장히 빠른 편이죠. 네, 어웨이에서는 득점이 112로 떨어집니다. 필드골 45%, 3점슛 36%, 리바운드 40개, 어시스트 26개, 턴오버 15개,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넷 레이팅 마이너스 7이네요. 홈은 플러스 1인데 어웨이는 마이너스 7이죠. 엄청 큽니다. TS 서치 56, 페이스는 100이고요. 네, 주요 선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리스 할리버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인디애나에서 진짜 오랜만에 올스타 가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가드 선수 60경기 중에 48경기 소화했고요. 평균 출전 시간은 33.6분, 평균 득점 19.8점, 필드골 48%, 3점 슛이 39.9%, 사실 거의 40%죠. 40%씩 평균 경기당 2.9개, 거의 3개씩 넣고 있는데,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득점을 해주면서 어시스트를 10개씩 뿌리거든요. 턴오버 2.6개.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시스트 10.2개는 전체 4위 기록이었습니다. 승리 기여도 6.1, TS 수치 6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 60% 이상, 이제 뭐, 가드들은 1, 2, 3번 선수들은 진짜 좋은 슈터들입니다. 마진은 마이너스 0.5, 수비가 약하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버디 힐드 가드고요. 60경기 중에 60경기 굉장히 튼튼하죠. 레이커스로 갈 뻔했는데 가지 않았고요. 네, 평균 득점은 17.4점, 필드골 45%, 3점슛 42.5%로 3.8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올 시즌 제일 3점 좋은 3점 슈터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싶고요. 올 시즌 3점 성공 개수 1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 4.9개,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습니다. 리바운드가. 어시스트 2.7개, 턴오버 1.8개, 네, TS 수치 61.3, 마진은 플러스 0.9고요. 세 번째 마일스 터너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선수는 마일스 터너입니다.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 그리고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리바운드가 10개가 안 되거든요. 물론 3점 슛이 40%로 1.7개는 좋은데, 저는 이 선수가 진짜 포스트업 기술만 조금 갖춘다면 진짜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스트업 스킬이 있는 센터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쉽습니다. 인사이드 득점력이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네, 3점 슛이 40%로 1.7개씩 넣어주는 센터기 때문에 솔직히 진짜 좋은 활용도가 높은 센터긴 하지만 리바운드가 일단 10개, 8개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인사이드 득점이 사실 좀 부족할 겁니다. 네, 그런 점들이 사실 좀 아쉽지 않나. 5번보다는 차라리 4번에 맞는 선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승리 기여도 4.6, 마진은 플러스 0.5입니다.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도 마이스터는. 네, 네 번째는 에런 니스미스. 60경기 중에 53경기 뛰고 있고요. 평균 득점 9.7점, 필드골 41%, 3점슛 34.9%, 1.5개씩 넣어주고 있고, 리바운드 3.8개는 괜찮습니다. 어시스트 1.2개, 턴오버 0.9개. 수비가 좋은 선수입니다. 네, 뭐 득점력도 뭐 베이스라인 쪽에서 돌파나 뭐 커팅 가져가는 능력도 좋고 한 번씩 던져주는 3점슛도 좋지만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 앤드류 네마드. 저는 이 선수를 좀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저는 이 선수 플레이메이커로서 싹수가 좀 보이는데
이 선수를 할리버튼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인디애나는 이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저는 인디애나는 아싸리 할리버튼이 나올 때는 할리버튼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몰아주고 그리고 이제 할리버튼에서 파산되는 공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칼라이 감독이 잘 하겠지만 아무튼 좀 아쉬워 보이고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앤드류 네마드. 네, 레이커스 전에서도 잘했고 예전에 골든 스테이트 전에서 진짜 제대로 눈도장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 가드 선수고요. 평균 득점은 8.1점. 네, 필드골은 42.2%, 3점슛 34%, 리바운드 2.7개, 어시스트가 4.1개인데 턴오버가 1.7개밖에 없습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키워보면. 네, 루키 선수고요. 마진은 마이너스 2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베네딕트 메서리입니다. 아,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네, 이 선수,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좋은 조각들이 많습니다. 뭐, nem하드, 할리버튼, 메서린, 아, 기가 막힙니다. 초반에는 제일런 스미스도 괜찮아 보였는데, 제일런 스미스는 어느 순간 로테이션 아웃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60경기 중에 60경기 전부 다 뛰고 있고, 이 선수 때문에 인디애나의 벤치 생산력이 전체 2위인 겁니다. 네. 평균 득점 17.2점, 필드골 43%, 3점슛 32%, 리바운드 4.1개, 어시스트 1.5개, 턴오버 1.8개. 뭐 달리는 농구에 최적화된 선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진은 마이너스 1.5고요. 인디애나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한참 연승을 세카라멘토처럼 한참 연승을 가져갔던 때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할리버튼 선수가 중요할 때마다 한 번씩 좀 빠졌고 그리고 저는 그냥 인디애나의 그 팀 오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뭐그 할리버튼이라고 하는 진짜 그 가드를 엄청나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TJ 맥코넬 선수보다는 앤드류 네마드를 썼으면 좋겠는데, 네, 리칼라이 감독이 예전에도 그 댈러스에 있을 때도 키 작은 가드도 되게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쓰는 건지 저는 사실 왜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아무튼 후반기에 조금 더 네, 내년을 위한 뭔가 네, 기대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는 인디애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미러키 벅스입니다. 네, 총 58경기 중에 41승 7패를 올렸고요. 홈 성적은 24승 5패, 원정 성적은 17승 12패. 동부 2위, 전체 2위 기록이었습니다. 현재는 전체 1위입니다. 네, 평균 득점 114.8점, 필드골 46%, 3점슛 35%, 리바운드 49개, 엄청 많네요. 어시스트 24.7개, 턴오버 15개, 오펜시브 레이팅 112, 디펜시브 레이팅 109, net 레이팅 플러스 3이고요. 벤치 생산력과 주전 생산력이 7위, 10위로 거의 그래도 뭐 중상위권 기록을 유지하고 있고요. 리바운드 개수가 진짜 많네요. 네, 홈 기록은 득점 118.9점, 네, 굉장히 높죠. 필드골 47%, 3점슛 37%, 리바운드 50개,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4.9개, 오펜시브 레이팅 116, 디펜시브 레이팅은 109로 net 레이팅은 플러스 7까지 올라갑니다. TS 수치는 58, 살짝 아쉽죠. 페이스는 101이고요. 어웨이에서는 득점이 110점, 네, 하위권이고요. 필드골 44%, 3점슛 35%, 리바운드 48개, 어시스트 24개, 턴오버 15.1개, 오펜시브 레이팅 109, 디펜시브 레이팅 109, TS 55인데요. 어웨이에서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데도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을 거두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상대팀이 이제 실책 유발을 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나머지 뭐 이제 필드골, 뭐 3점슛 이런 수치가 좋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테토쿤보 선수의 영향이 진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진짜 별의별 걸 다 하거든요. 뭐 리바운드, 패스, 3점슛, 그냥 덩크 뭐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아이솔 득점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선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니스 아테토쿤보입니다. 네, 그릭 프릭이죠. 58경기 중에 47경기 뛰고 있고요. 출전 시간은 32.5분. 네, 부데노조 감독이 뭐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있죠. 평균 출전 시간은 32.5분이고 득점은 31.3점, 네, 3위 기록, 필드골은 53.8%, 11.3개씩 넣고 있고요. 3점슛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가뭄에 콩나들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5.4개, 턴오버 4.0개. 턴오버가 4.0개지만 아무도 욕하지 않죠. 네, 승리 기여도 6.4, 마진은 플러스 5.5입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네, 전반기보다 지금 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진짜 더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무섭습니다, 야니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브룩 로페즈 센터고요. 야니스 다음으로 저는 제일 중요한 선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미러키의 스페이싱 그리고 수비, 전술의 핵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전술의 핵심 선수라고 보겠습니다. 58경기 중에 57경기 뛰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 30.4분, 득점은 14.7점, 필드골 50%, 3점슛이 37%입니다. 리바운드 6.6개. 리바운드가 생각보다 적지만 이 선수 블락이 진짜 많을 겁니다. 네, 턴오버는 어시스트보다 좀 높고요. TS 수치가 60.8%, 마진은 플러스 3.6입니다. 세 번째는 지로 할러데이. 와, 완벽합니다. 이제 올스타 가드죠. 네. 58경기 중에 47경기 뛰고 있고 평균 출전 시간은 33.0분입니다. 득점은 19.8점, 필드골 46%, 3점슛 38%. 그러니까 3점슛이 이렇게 좋은 선수였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리바운드 5.2개, 어시스트 7.1개, 턴오버 3.0개, 플러스 마진 6.3입니다. 이 세 명 중에 제일 마진이 좋죠. 그러니까 지루할러데이가 진짜 꼭 필요합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야니스, 브루노페 다 꼭 필요하지만 지루할러데이 진짜 필요한 선수입니다. 미들턴 없을 때도 플레이메이킹 잘해줬거든요. 네 번째는 패커너튼입니다. 가드 선수고요. 58경기 중에 41경기 뛰고 있고 출전 시간은 25.1분, 득점 8.5점, 필드골 39%, 3점슛 48%, 리바운드 5.0개, 어시스트 1.3개, 턴오버 0.6개입니다. 강렬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운동 능력도 좋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를 걷어내거나 하는 일들도 많고요. 커딩도 잘 가져가고 꾸준히 일들을 많이 해주는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다섯 번째는 크리스 미들턴. 58경기 중에 17경기밖에 못 됐습니다. 자, 참 아쉬운 선수입니다. 네, 평균 득점 13.4점, 필드골 41%, 3점슛 28%, 3점슛이 왜 이렇게 안 좋아졌나 모르겠네요. 리바운드 4.2개, 어시스트 4.1개, 턴오버 2.1개, TS 수치가 53, 진짜 안 좋죠. 마진은 플러스 4.9. 그래도 플레이 메이킹을 해줄 수 있고, 그래도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빨리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비 포티스입니다. 네, 벤치 스코어러죠. 58경기 중에 47경기 뛰고 있고요. 평균 출전 시간 26.5분, 그리고 평균 득점은 14.4점, 필드골 50%, 3점슛 33%, 리바운드 10개. 굉장히 재밌죠. 리바운드 10개입니다. 어시스트 1.8개, 턴오버 1.2개. 네, 승리 기여도 3.2, TS 수치 63.4고요. 마진은 플러스 0.8입니다. 네, 미러키는 현재 연승 중인데 언제 끊길지 진짜 궁금합니다. 네, 정말 시즌 초반에는 몰랐고 시즌 중반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시즌 중후반부터 미러키의 상승세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조 잉글스, 패커너튼, 웨슬리 매튜스, 이런 선수들, 그리고 그레이슨 앨런, 제본 카터 이런 선수들까지 전부 다 3점슛도 잘 들어가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가 올 시즌에도 좀 컨퍼런스 파이널, 높게는 진짜 우승까지도 그냥 일반 파이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센트럴 디비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총평은 없애고 간단하게 그냥 이제 진행하면서만 말씀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다음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